계속 책을 읽어가는 중에 어디까지 읽었나? 리스 페달 소송이라. 리스 페달 소송. 불법 판매 제재는 왜 이토록 어려울까? 리스 판매. 이렇게. 킬만 애플 비움은 미국 밀워키 위치한 위스콘신 대학의 의료 인류학 교수다. 인류학자인 동료들은 머나먼 땅에 사는 부족의 관습과 시스템에 대해서 일상적인 연구를 하는 반면에 애플 비움은 수년 전부터 가장 난해하면서도 해독이 힘든 부족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 부족의 이름은 바로 거대 제약산업 빅파마다. 자본주의를 예천하는 현대판 대기업이 가장 중요시하는 활동은 다름 아닌 마케팅이다. 애플 비움은 켈러그 경영학교에서 그 부분을 강의한 바 있으며, 이렇게 해서 주체는 의사도 환자도 아니다. 제시한 논문에서 애플 비움은 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이 버젓이 마케팅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판례들을 연대기별로 정리를 했다. 그런 거죠. 마케팅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을 마케팅으로 해내었다 하는 거죠. 이거 2011년에 나는 제약산업을 대상으로 한 피드백의 부재, 병원의 의원성 문제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제약산업을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겼다. 그 후에 뉴욕 출신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다. 메도트로닉에서 퇴직한 전 직원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이었다. 미네아폴리스 계열사인 메도트로닉은 생명유지에 필요한 수십여 가지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회사다. 또한 이 회사는 각종 의료 펌프와 카테터의 과 수술에 필요한 장비도 함께 제작했다. 그러다가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인퓨즈를 판매하는 사업 확장에 개입한다. 그 당시에 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약물이나 기기를 의사가 환자에게 권장하는 일은 관리성이 있기는 했지만 생산업체가 직접 사용을 홍보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었다. 효율성과 무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물이나 기기를 일반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위법 행위였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2006년에서 2007년 동안에 골 20개 제인퓨즈 판매량의 85%는 검증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그랬네요.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같은 결과는 제약회사가 직접 홍보하지 않은 이상 달성하기 힘든 수치였다. 이건 잘못된 것을 홍보까지 했다는 거죠. 인퓨즈는 사실 2002년에 시판 승인을 받았지만 사용 범위는 척추 융합에 한정되었고 그 당시에 혁명적인 의학 개발의 산물로 인정받았다. 의과 수술 시에 요통을 예방하고 척추 연골에 따라서 없어지는 현상을 막아주는 의료기기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해마다 미국에서 45만 건의 수술이 치러졌다. 흔히 전통적인 수술 방식에서는 옆구리뼈의 일부를 척추의 문제 부위에 이식하는 것이 기본인데 수술 과정이 매우 길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다. 고울 이식제 BMP2의 개발이 성공하면서 유전병에 기인한 척추 문제를 해결하기가 예전보다 한결 수월해졌고 그 후로 사람들은 전통 방식의 이식 수술을 피하고 신종 기술을 도입했다. 밀워키 저널 센티넬은 인퓨즈의 마케팅이 낳은 폐해를 보도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제약회사를 감싸는 부분이 눈에 띈다. 마케팅에서는 확실히 BMP2를 권장했다. 척추연합 같은 이식 수술 대신에 방법을 쓰면 그 당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었기에 인기가 높았다는 점을 무시할 수가 없다. 인퓨즈는 그 분야에서는 거의 혁신에 가까운 산물이었다. 척추 사이의 빈 공간을 대신 채워주는 골 이식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BMP2처럼 뼈의 형태를 한 단백질을 인체에 주입할 경우에
척추 융합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까지 뼈가 커지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다. 하하. 인퓨즈를 정식 승인하면서 식품의약국은 그 사용 범위를 척추 융합으로 제한했다. 그래서 요 척추에 이 제품을 쓰도록 하면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잘못된 적용으로 인한 결과는 끔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의사항을 잘 지키고 조심하다 보면 분명히 제품이 사용될 잠재적인 시장 범위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연구소 제품이 얼마나 큰 시장을 형성할지 그 판매 범위를 판단하기는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다. 하지만 2007년 한 해에만 이 제품의 총 판매액은 8억 달러를 넘었다. 심지어 이 제품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도 있었다. 투자에게 2011년 6월 전대미문의 사건을 터졌다. 더 스파인 저널은 메트로로닉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서 인퓨즈 홍보를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머리 기사에 실으며 세간의 비난을 전면 부인했다. 그리고 정식 승인을 받지 않은 분야의 인퓨즈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글을 공동 집필한 의사들이야말로 메트로로닉에서 연구비 투자를 받았다고 고발했다. 또한 그들은 연구비를 적게는 1200만 달러에서 많게는 1600만 달러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스파인 저널에서. 이상뼈 형성으로 외과 수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가 있다. 치명적인 염증, 감염, 이식 부위 변이, 암, 유발, 신경에 영향을 미쳐서 다리 쪽이 심각한 통증, 남성에게는 요폐와 불임의 원인이 되는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 의학 잡지가 이런 식으로 인퓨즈 위험성을 낱낱이 공개하자 메트로로닉은 2012년 3월에 발생한 집단 소송에 선처하듯이 84,400만 달러를 배상해 주기로 결정을 했다. 이랬죠. 그러나 회사는 그 후에도 여러 범법 행위가 불거지자 또다시 부인하기 시작을 했다. 인퓨즈를 둘러싼 사례는 의약품 및 의약기계의 불법 판매 촉진 행위를 알려주는 적절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 법정에 피소되기까지 했으니 더 말해서 무엇하겠나 하는 거죠. 이렇게 메트로로닉의 인퓨즈 사례가 잘 보여주듯이 제약회사들의 미승인 약품 불법 판매를 법의 테두리에서 철저히 규제하기란 무척 어렵다. 상세히 묘사한 대로 앞으로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특히 제약회사가 펼치는 마케팅 방식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실제로 텍사스주의 메디케이드가 연센을 상대로 소송한 적도 있다. 2012년 1월 존슨앤존슨이 개발한 리스페달의 마케팅에 문제가 있어서 소송이 제기되었고, 나 역시 특히 리스페달의 경우에 존슨앤존슨이 개발해서 지금까지 34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약품이다. 이 약의 특허 승인은 현재 17년째 유효한 상태다. 그 기업의 생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제약회사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기계 조작처럼 약품의 사용 범위를 어떻게 확대하고 복잡화하는지 잘 감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법정에서 판사들에게 그 까다로운 과정을 일일이 설명해야만 했다. 수많은 데이터가 집계되었고 몇 시간에 걸쳐서 작업한 문서들이 변론 과정에서 발표되었다. 톰 멜슈 하이머 검사는 피소자들의 혐의에 대해서 존슨앤존슨 정신불 치료제로 개발한 약품으로 34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그 이윤이 총액의 97%나 되는데도 텍사스주에 내야 하는 5억 7,900만 달러를 탈세한 사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외 사항도 아니었고 우연에 의한 사고도 아닌 충분히 계획적인 의도로 자행된 탈세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회사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톰 멜슈 하이머 검사는 4가지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존슨앤존슨은
텍사스 연방 공무원들을 매수해서 보건부의 치료에 자사 제품을 적극 홍보하는 데 앞장섰다. 불법적으로 소아를 대상으로 한 약품 사용을 권장했다. 리스 페달이 다른 항정신질환제보다도 리스가 적다는 증거 없는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 등등등등. 모든 면에서 미승인 약품의 마케팅은 대체로 거의 이런 양상을 띈다. 피고 측 변호를 맡은 스티브 맥코니코는 배심원들이 소송의 도마에 오른 약품의 효능을 신뢰하도록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바빴다. 그리고 미국 시장의 경제성을 재차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스티브 맥코니코는 제1세대 항정신치료제가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나열하면서 리스페달 같은 신종치료제에는 그 전 세대 약품에서 나타난 부작용이 없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가격 대비 가치를 논하기 시작하면 결코 부작용의 감소를 논할 수 없을 것이다. 제약회사를 변호해야 했던 스티브 맥코니코는 제1세대 약품들이 정신분열 증상에서도 양성 증상을 치료하는 반면에 리스페달은 거기에 음성 증상까지 치료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래서 환자들이 재활의 성공에 다시 일할 수 있었고 건강 회복해 그전보다 더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독립기관의 연구기관들은 그 말이 학생 진실하기보다는 광고성 공부라고 말했다. 맥커리커는 바로 그 점을 배심원들에게 알리고 싶어 했다. 존슨앤존슨의 마케팅을 담당한 웹판원들이 의사와 다른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이번에는 변호사가 판사에게 전달하려고 애를 썼다. 등등 전략적인 결탁. 전략적인 결탁. 아이고 모기가 너무 극성이네. 조금만 읽고 가도록 하자. 전략적인 결탁이라. 얀센의 전 기획 매니저인 토머스 앤더슨은 리스페달의 처치를 담당한 일원 중에 한 명이다. 그는 법정에 첫 증인 자격으로 출두했다. 배심원에서 전시로 문서의 제목은 만장일치 합의안이었다. 계획, 핵심 전문가들, 핵심 오피니언 리더들, 그리고 일반 의료진들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한다는 거죠. 이 프로젝트는 리스페달을 제1세대 항정신치료제의 대표물로 승격하는 데 일조를 하게 되었고 텍사스주의 연방 변호사 토미 잭슨은 토머스 앤더슨에게 질문을 했다. 잭슨, 당신은 자율성과 객관성을 해치면서 회사의 이윤을 높이는 일에 일조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나요? 앤더슨, 아니요. 그런 건 대학교에서나 통하는 이념일까요? 잭슨, 전문가 지식 시스템에 도움을 요청할 때 당신의 회사는 광범위하게 전략 목표를 세우고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발휘하고 밴드 로열티를 강조하며 회사의 상표 개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집중했죠. 그리고 의약품의 경제적인 요소 사이의 연구를 전개하고 정신질환자 연방과도 교섭해서 개발약품을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얀센은 리스페달이 전 세계에 홍보될 수 있도록 얀센이 바라는 모든 목표를 실행에 옮기는 데 전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당신은 홍보와 정보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1월 11일 아침에 알렉산더 밀러 박사의 첫 증언이 있었다. 그는 샌안토니오에 위치한 텍사스 대학 내의 헬스센터의 정신과 박사다. 학교 홈페이지에 명시된 그의 경력을 살펴보니 밀러는 TMAP에 참여해서 정신분열증 문제를 담당한 책임관이었다. 그는 얀센이 이 프로젝트를 경제적으로 지원했다고 고백을 했다. 이렇게 함께 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학술지 편집부에서 일하던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을 작성을 일을 맡던 제약회사 연구소가 준 돈을 받고 그 회사의 치료제 효능을 피력하여 권장하는 글을 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 임상실험과 법정의 임상적인 판단은 약품의 실제 효능은 별개의 문제다. 어떤 약품이 개발된 후에 거대한 제약시장에 유통되고 확산될 수 있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영향력 있는 시스템의 도움을 받았느냐에 달려있다. 제약회사가 약품의 영향력을 높이려고 선택한 주요 방법은 그럴싸한 약품 설명, 광고, 임상실험의 데이터를 배포하는 일이었다. 그렇지. 이렇게 해서 제약회사의 광고 효과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고, 존슨앤존슨과 연센이 오래전부터 고수연 방식을 조사해서 연방 변호사들은 가장 먼저 카티에가 가진 객관성의 결함을 질타했다. 더불어 정반대 결과를 도출한 수많은 다른 연구와 대조적인 입장을 고수한 것을 지적했다. 그래서 먼저 정반대 결론을 도출하는 연구가 너무 많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연구의 정확성이 확실히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임상실험은 어떤 것도 완벽하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 이러한 결함 때문에 해결자들은 연구 결과 도출한 결론을 놓고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하곤 한다. 임상실험의 해석을 둘러싼 불가피한 논쟁을 떠나 법정에서 논란이 되는 증거물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이런 별개의 문제다. 법원이 위치한 트래비스 카운티에서 23년 동안 연구해온 정신과 의사 짐 반 노만 박사도 법원에 출두했다. 그는 그 지역에서 정신병동을 운영하고 있었다. 의료보험에 들지 못한 환자들,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 속하지 않은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병원은 센터 예산은 TMAP를 지원한 존슨앤존슨과 얀센이 제공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 병원 역시 제약회사의 자금을 받은 의혹 대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약회사에서 관계를 하고 캐슬 연구 결과를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부패수법이라 상투적인 부패수법이 있다라는 건데요.